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슬아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아들과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형님, 메추리알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만들어 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 세상에. 매번 이렇게 반찬을 얻어먹어서 어쩌나? 제가 손이 커서 음식을 조금 못해요. 음식이란 게 쥐벼룩처럼 쬐끄만 들면 맛 없기도 하고요. 장조림이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우와, 작은 엄마 반찬이다. 정환이, 너 너무 펴내는 거 아니냐? 작은 엄마 반찬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죠? 정환아,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작은 엄마가 다음번에 올 때 또 만들어다 줄게. 저 그럼 고추장 불고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염치가 없게 이래? 동서, 신경 쓰지 마. 너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학원 갈 시간 아니야? 아직 시간 남았어요. 작은 엄마 만들어 오신 장조림에 밥 좀 먹고 갈게요. 엄마가 음식 솜씨 별로인 거 아주 확성기로 광고를 하는 이 녀석이. 정원이 한참 먹을 때잖아요, 형님. 우리 애들 이만큼 키 큰 거 솔직히 동서 덕분이다. 난 음식 솜씨 젬병이라 동서랑 한 동네에서 살면서 반찬 품앗이 안 받았음 집밥 이만큼 못 해먹었을 거야. 형님은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가 아니잖아요. 바깥일까지 하면서 어떻게 집밥까지 잘해먹어요? 사람이 몸이 2개가 아닌데. 동서, 매번 고마워. 참, 이거 가져가서 쓸래? 이게 뭐예요, 형님? 내 동생이 상품권 장사를 하잖아. 이번에 여기저기 선물할 것도 있고 해서 몇 장 받아왔어. 동서 자주 가는 대형마트 상품권이야. 됐어요, 형님. 저번에도 상품권 여러 장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집 걸로 살면 매번 반찬 얻어먹지. 나 늦는 날엔 와서 애들 챙겨주지. 내가 동서한테 다달이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면목이 없... 무슨 가족끼리 한 동네 살면서 그 정도 돕는 거 가지고 돈을 받아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요즘은 친정엄마한테 애를 맡겨도 다 돈 들이는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형님이랑 저는 각별하잖아요. 자매들처럼. 아니에요? 동서가 친동생 같은 동서인 건 인정?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제발 받아줘. 반찬 재료값이라도 보태야 내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 형님도 못 말리겠네요. 동서네 가족은 저희 집과 한 동네에 삽니다. 동서는 시집 올 때부터 시집살이를 해서 여태까지 시부모님 내외를 모시고 살았죠. 동서는 타고난 살림꾼이고 손끝이 야물어 요리 솜씨도 아주 좋습니다. 둘째가 요리 솜씨 하나는 아주 타고났다. 40년 소뚜껑 운전한 나보다 찌개며 국이며 훨씬 맛있게 만드니 손맛은 타고나는 건가 보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청국장이며 김치찌개 따라올 사람이 어딨다고요? 마누라나 며느리나 음식 솜씨 좋아서 내 배가 지금 이 모양 아니냐? 당신 운동 안에서 배 나온 걸 지금 누굴 탓해요? 내 나이 되어봐. 운동도 운동이지만 살찌고 빼는데 먹는 게 팔알이라는데 삼시세끼 만난 집밥 먹는데 배가 나오지 안 그러냐? 아버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럼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제가 솜씨를 좀 덜 발휘할까요? 둘째야, 너랑 나랑 밥순이 파업해야지. 네 시아버지가 고마운 줄을 몰라서 안 되겠다. 그럴까요, 어머님? 전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요즘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잠식이 팔자를 걷어 찰 뻔했구나. 당신이랑 둘째하기 때문에 배 나왔다는 말은 취소야. 아휴, 참. 아휴, 뱉은 말 도로 주워 담는 법도 있답디까. 당신이랑 둘째하게 해주는 밥 먹는 재미에 사는데 그게 없어 봐. 무슨 낙으로 세상 살라고? 참, 아휴, 말 도로 주워 담지 못하니 이젠 아부 작전이요? 아부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버님, 지금 엄청 당황하신 표정인데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반찬 뭐부터 할까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나서 밥 안 하고 살 일 없을 거예요. 동서는 요즘 여자들답지 않게 타고나길 아주 야무진 살림꾼입니다. 참치새끼 따뜻한 식사를 차리는 수고로움에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뚝딱뚝딱 요리하고 집안 청소도 늘 깔끔하게 해놓고 삽니다. 동서, 매끼 밥 차리고 음식 만드는 일 힘들지 않아? 저 하는 일이 그건데 여보. 요즘은 전업주부라도 매끼 집에서 밥 차려 먹는 집 흔치 않은데. 동서는 어머님 아버님 식사까지 참치새끼 차리는 거 보면 대단해서 그래.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정은이 아빠가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잘해주고 고마워하니까. 그 맛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서방님이 애처가시긴 하지. 동서 말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하시고 무조건 동서 편이니까. 나이 들어 그런가? 이젠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혼자 외벌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잘 챙겨 먹이고 쉬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은 늘 하죠. 그것 봐. 동서는 생각하는 것도 참 천상 현모양처야. 난 우리 정환이 보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 무슨 생각이요? 우리 정환이가 나중에 장가가게 되면 동서 같은 여자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 형님,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저 같은 여자 와이프로 인기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같은 야무진 살림꾼에 완벽한 아내감이 어딨다고? 옛날 말이지. 저같이 살림만 하는 현모양처 별로 안 좋아라 하던데요? 맞벌이 하면서도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하던데. 난 내가 구식이라 그런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여자 능력 보면서 와이프감 고르는 남자들 치고 제대로 된 남자 못 봤다. 형님이나 저나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그런 남자들 딱히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 일평생 같이 살 동반자 고르면서 뭘 그리 재고 따지는지. 남자든 여자든 너무 조건 운운하는 사람들 별로야. 어머님 아버님도 저 처음에 그닥 탐탁치 않아 하셨잖아요. 그랬었나? 내 기억에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할 때 딱히 반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전업주부 한다는 사실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저를 좀 마다하셨었죠. 그래? 뭐 때문에 동서 같은 1등 신부감을 반대하셨지? 아니 이젠 다 지난 일이니까요. 지금은 저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 된 거죠 뭐. 가끔 결혼할 때 얘기가 나오면 얼굴빛이 흐려지며 그런 얘기를 하는 동서였습니다. 동서와 사이가 각별하고 친한 저였지만 뭔가 그 사연을 캐묻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동서 역시 말하는 걸 내켜하지 않아 저는 동서가 결혼할 때의 결혼 반대 사유를 시시콜콜 따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연진 씨,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둘이라면서? 네, 아들내미가 중학생,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한참 공부시키는데 돈 많이 들겠네. 손도 많이 가고. 저희는 사교육 무리하게 안 시키고 그냥 능력껏 시키자 주의예요. 그 집도 애들 한참 수험생일 텐데 애들 반찬 요즘 뭐해 먹여? 배달 음식 매일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고등학생 수험생 아들 밥 차려주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전 동서가 한 동네 사는데 살림꾼이라 반찬을 매주 가져다 줘요. 음식 솜씨 좋은 동서라 저희 애들이 대신 호강이죠 뭐. 어머, 그런 동서가 다 있어? 세상에 너무 부럽다. 나도 연진 씨 사는 동네로 이사 나갈까? 아예 동서 보고 반찬 가게를 하나 내라고 할까요? 그것도 방법이겠다. 웬만하면 우리 직장 근처에서 오픈해주심 참 감사하겠네. 집에서 가족들만 먹이기엔 아까운 솜씨인데. 한번 동서한테 말해봐야겠는데요? 동서랑 사이도 좋고 맨날 반찬도 얻어먹고 너무 부러운 시댁 환경이다. 저희 애들 어려서부터 동서가 많이 봐주기도 해서 여러모로 고맙죠 뭐, 동서한테. 자기는 동서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요즘 그런 동서 없어 정말. 같이 워킹맘 처지의 직장 동료들은 가끔 동서 얘기를 하면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조건 없이 저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도와주며 살아온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무척 큰 편이었죠. 그런데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갑던 동서가 어느 날부터인가 좀 냉랭하다 해야 할까? 갑자기 거리를 두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동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요즘은 통 우리 집에 마실도 안 오고.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좀 요즘 몸이 피곤해서요. 환절기라 계절 타는 거 아니야? 잘하는 한의원이 있는데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까? 됐어요. 철갈이하며 몸살이야 흔한 건데 뭐 보약식이나요. 동서처럼 하루 종일 동동거리며 사는 주부들이 얼마나 피곤한데. 안 되겠다.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어야지.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제가 원래 겨울 지나 봄으로 바뀔 때 몸이 많이 피곤한 편이에요. 헬쑥하고 창백한 동서의 낯빛이 걱정돼서 저는 단골 한의원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동서를 위해 보약을 지었습니다. 보약을 전해주려고 동서를 집에 불렀는데 무슨 일이시길래 갑자기 호출이세요? 좀 딱딱한 말투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이거 좀 전해주려고. 전 한의원에서 지어온 보약을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된대. 보약은 짓는 사람 정성, 먹는 사람 정성 반반이라니까 빼먹지 말고 챙겨 먹어. 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뭔가 심드렁한 동서의 반응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동서가 미안해서 그러는가 보다 싶어서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먹어. 식구들 잘 먹인다고 동서가 종일 동동거리며 부엌 일로 맨날 바쁘게 사는 거 미안해서 그러지. 형님, 앞으로는 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말씀했다나 저 부엌 일에 매여서 종일 동동거리며 사는 거 그만하려고요. 어? 전 좀 영문을 알 수 없어 동서에게 되물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 앞으로는 형님네 집에 예전처럼 반찬 못 가져다 드려요. 그리고 형님 야근이나 출장 때 정한이랑 정이 돌봐주는 거 그것도 못 해드리고요. 그래, 동서가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을 텐데 내가 여태껏 미안해. 앞으로는 동서 편한 대로 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녁 시간에 저도 해야 할 볼일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네요. 동서, 그런데 혹시 뭐 나한테 서운한 일 있어? 아니에요, 그런 거. 형님이 꼭 이런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녁 야절에 제 볼일도 좀 보고
쉬고 싶어서 그래요. 알았어, 동서. 그렇게 해. 저 이만 갈게요. 한약은 잘 먹을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한 동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뭔가 내게 서운한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봤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 말하면서 태도는 여전히 뚱한 동서였습니다. 3일 걸러 밑반찬이며 찌개 따위를 들고 저희 집에 마시러 오던 동서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집에 발걸음도 뚝 끊어버. 하루는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할 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동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전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지금 집에 계세요? 나야 집이지. 뭐 어디 있겠니? 저 다름이 아니라 혹시 동서 말이에요, 어머님. 둘째가 왜? 요즘 동서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해서요. 안 좋은 일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갑자기 말도 없어지고 왕래도 없이 뜸하고 전 처음에 저한테 뭐 서운한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봐도 그건 또 아니라고 해서요. 걔가 요즘 한절기라 몸살이다 뭐다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더라. 그건 저도 아는데 몸 아픈 거 말고도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 보여서요. 심경의 변화? 아니 뭐 집에서 살림하는 애한테 그런 게 있을 턱이 있나? 어머님은 뭐 아는 게 없으세요? 저한테 뭐 화가 났다던가 아니면 아휴 그네 너는 매사 너무 예민한 게 탈이다. 너라면 지친 형제보다 더 따르는 게 둘째인데 무슨 그런 말이 있니? 아니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동서가 좀 예전과 다르게 변한 것 같아서요. 그 애도 뭐 피곤해서 그러겠지. 시집아 여태 시집살이에 또 너희 집 일을 많이 신경 써준 것도 사실이었잖니? 그렇죠. 요즘 몸도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봐서 내가 한번 물어보마. 아니요, 그러실 건 없고요. 전 좀 여전히 뭔가 속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찜찜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살갑던 동서가 갑자기 냉랭하게 변해서 저 역시 좀 서운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유, 첫째야.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네 동서가 빗길에 사고를 당해서 그만. 전 깜짝 놀라 집에서 자다 말고 당장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볼일을 보러 나갔던 동서가 빗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겁니다. 동서의 상태는 엄청 위독했고 출혈이 심해 수혈까지 받았지만 결국 그날 새벽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곁을 떠나다니 안 될 말이야. 요즘 내게 서운한 게 있었잖아. 그게 뭔지 말이라도 해주고 떠나야 할 것 아니야, 동서. 여보, 제발 눈 떠봐. 나랑 연희 놔두고 당신 먼저 떠나는 게 어딨어.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벌써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엄마. 온 가족이 동서를 붙들고 흔들며 오해를 했지만 동서는 끝내 감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동서의 장례식이 치러졌죠. 사실 동서가요,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혼자 된 나이든 친정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동서의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프게 우시는 바람에
빈손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정인아, 불쌍한 내 새끼. 못난 애비랑 동생 밑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내 딸. 아유. 머리가 하얀 백발의 구부정한 노인이 딸을 잃고 흐느끼는 모습에 저 역시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 들더군요. 그런데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동서의 동생 운운하는 말이 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제가 알기로 동서에겐 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돈어른, 그런데 동생이라니, 동서에게 동생이 있었나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아까 오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언뜻 들은 것 같아서요. 내가 하도 속이 상해 울다 보니 말이 헛나왔나 봅니다. 늙은이가 생각 없이 한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의 질문에 갑자기 좀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동서의 친정아버지였죠.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지만 뭐 그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전 일단 그만 덮어두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태도가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겁니다. 서방님, 동서는 그날 그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볼일을 본다고 밖에 나갔던 거예요? 그날이요? 네, 그날 비도 많이 오고 늦은 시간이었는데 동서가 대체 무슨 볼일 본다고 나갔던 건가 싶어서요. 별일은 아니었어요. 연희 간식거리 산다고 잠깐 근처에 나갔던 거예요. 괜히 표정이 굳어지며 말끝을 흐리는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곧 들통나고 말았죠. 하필 그날 오나절부터 연희애미가 외출을 해서 내가 그날 비가 올 거라고 다음에 가라 그리 일렀거늘. 어머님, 그날 동서가 밤늦게 나간 게 아니라 오후에 집에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 점심 먹고 두어 시간 있다가 외출했었다. 그날 늦지는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간 애가. 전 시동생과 시어머니의 말이 맞지 않다는 걸 느꼈고 이상한 예감이 들더군요. 동서가 사고를 당한 날에 대한 말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다 다른 말을 한다는 게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동서의 장례식이 끝났고 전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그냥 좀 이상하잖아.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재수씨가 빗길에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한 게 팩트인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서방님은 밤에 잠깐 동네에 나갔다 그러고 어머님은 오후 낮절부터 동서가 외출을 나갔다는데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잖아. 당신 혹시 시어머니랑 시동생 지금 의심하냐? 그게 아니라 난 그저 동서가 죽은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것뿐이라고. 당신이 뭐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미인 거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그래 좋아. 오늘 결판을 내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가서 당사자들한테 3자대면, 아니 4자대면에서 직접 물어보자는 거지. 남편은 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군요. 기별 없이 방문한 저와 남편을 보고 좀 놀라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습니다. 장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집에서 쉬지 그랬니? 형이랑 형수님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재수씨 사고 나던 날 재수씨 뭐 때문에 집 밖을 나간 거니? 아니, 너 대뜸 집에 찾아와서 한단 소리가 겨우 그거야? 어머님, 서방님, 별건 아니지만
두 분이 그날 동서의 행방에 관해 다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뭐가 진실인지 알고 싶어 왔네요. 전 마음을 크게 먹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이 되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흔들리는 눈빛. 그걸 놓치지 않고 캐치한 저와 남편이었죠. 그날 동서는 뭐 때문에 외출했나요? 형수님,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집요하게 구시네요. 너 설마 지금 나랑 네 시동생을 이상한 의심이라도 하는 게냐? 설마요. 만약 그런 거였으면 경찰 조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도 않았겠죠. 지금 제가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형수님, 세상엔 묻어둬서 좋은 진실도 있는 법이 왜 모든 진실을 일일이 바닷가 모래알 뒤집듯 헤집어 확인하려 하세요. 서방님,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동서 일이잖아요. 그냥 동서도 아니고 저에게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 동서였다고요. 형수님, 제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였고 제 딸아이 엄마였습니다. 저와 연희만큼 상실감 큰 사람 지금 없어요. 네 형수가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재수씨가 왜 그날 그런 일을 당한 건지 사정을 알아야겠기에 하는 소리가 아니니? 그거예요. 서방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요. 형이나 형수님이나 말 돌리는 것뿐이지 결국 그거잖아요. 연희 엄마 죽은 이유가 뭔지, 그날 뭐 때문에 외출을 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 죽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유, 너희들 다 그만해라. 누가 들으면 연희애미가 험한 일 당해 그리 된 줄 오해라도 살만한 말들을 하고 있어. 밖에 왜 이리 소란스럽니? 아버님, 나오셨어요? 연희애미 그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명달리한 사람 두고 쓸데도 없는 시시비비 가린다고 이 난리들이냐? 연희 아범도 연희죠.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났으니 그네 너도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더는 묻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차를 뺀다고 먼저 집 밖으로 나가고 제가 천천히 현관을 나서는데 시동생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러시면 형수님도 다쳐요. 제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그런 말을 하는 시동생의 의중이 대체 뭔지 전 도무지 그 마음속을 알 수가 없더군요. 이상한 오해와 불길한 예감만이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저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두운 얼굴로 차에 오르자 여보, 당분간은 당신 궁금한 거 그냥 덮어두자. 여보, 당신은 정말 안 궁금해? 동서가 그날 왜 외출했는지? 뭐 때문에 외출했는지 어머님이랑 서방님은 알면서 말씀 안 해주시는데 당신 안 이상하냐고. 그럼 뭐? 그게 궁금하면 지금 어쩌자는 거니? 경찰서 가서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차 안에서 한참 남편과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시댁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밖으로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어머님이랑 서방님이잖아? 늦은 시간에 둘이서 어딜 가는 거야? 여보, 우리 어머님이랑 서방님 좀 따라가 보자. 뭐? 지금 우리 식구를 미행하자는 거야? 당신도 지금 이상한 의심 드는 거 사실이잖아. 이게 지금 가족이라고 해서 마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 당신 알잖아. 알았어. 대신 오늘 어머님이랑 경일이 쫓아가 보는 대신 아무 이상한 점 없으면 당신 궁금해하는 그거 더는 꼬치꼬치 안 묻고 깨끗하게 덮는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전 일단 남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뒤 밤늦게 어딘가로 은밀하게 향하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같이 시동생과 시모를 몰래 미행한 순간 경악할 만한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동서의 친정집이었습니다. 동서의 친정집이 어느 동네라는 건 알았지만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었기에 처음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오래된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편도 저도 의문을 가졌죠. 그런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집 주인의 외양을 보고 그 주택이 동서의 친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동서의 나이 드신 친정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한창 무더운 8월 중순의 여름밤이었고 활짝 열린 거실 창문을 통해 안에서 대화가 밖으로 고스란히 모두 들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도둑고양이처럼 창문 아래 숨어서 집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돈 어른,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자식을 구 얼마나 되었다고. 뭐 안녕하면 얼마나 안녕하겠어요.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어요. 왜? 또 나와 우리 아들을 타박하러 왔는가? 아닙니다, 아버님 그런 거. 연희 어멈 떠난 거 타박하고 싶거든. 차라리 날 탓하게. 우리 불쌍한 연우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사돈 어른,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솔직히 아직도 그대 가족들은 우리 연우 존재도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연우 존재를 숨기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하신다 했을 때 탐탁지 않았지만 연희 어멈이 워낙 박서방을 좋다 하여 허락했던 겁니다. 옛날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겁니까? 사돈 어른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지요. 헤아렸기에 지난 세월 연우는 없는 자식 취급하며 사돈 댁에 누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연희 어머니 시집가선 불어 친정에도 자주 못 오게 했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처남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그 사람 그렇게 마음고생하게 안 했을 거예요. 다 지난 일이고 망자는 말이 없는 법인데 이제와 그런 말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연우가 모자라게 태어난 죄로 연희가 평생 고생도 많이 하고 결국 연우 찾으러 나갔다 그런 병까지 당했지만 세상 태어나면서 그런 조건을 택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연희 어머니 살아있을 땐 매일 여기 와서 사돈 청년을 돌봤지만 이제 사돈 어른 혼자 계신데 언제까지 사돈 청년을 혼자 돌볼 수 있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그게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처남을 돌보는 건 무리니 저희가 알아본 시설로 처남을. 지금 우리 연우를 시설에 보내란 말을 하려고 이 야심한 밤에 찾아오신 겁니까? 저희 딴엔 연희 어멈도 명을 달리한 마당에 사돈 어른 혼자 사돈 청년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리 찾아온 겁니다.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으시군요. 제가 허리가 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돌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연우를 그런 곳에는 못 보냅니다. 아버님, 제가 설마 처남을 이상한 곳에 보내자고 알아보고 왔겠습니까? 비록 우리 연우를 찾으러 나간다고 연희 어멈이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연우를 그리 죄인 취급하지는 말겠나. 아버님, 제 말을 제발 고깝게 듣지만 마시고. 전 안에서 들려오는 말을 계속해서 다 들었고 비로소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동서에게는
발달장애 남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남동생 때문에 동서가 그날 밤 명을 달리했던 사실까지요. 저와 남편은 일단 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서에게 자폐 남동생이 있던 사실을 난 왜 여태 몰랐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뭐라 해야 할까? 나이 드신 옛날 분들이라 그런 쪽에 편견이 강한 분들이라. 동서가 그래서 툭하면 예전에 결혼 반대했었단 말을 한 거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그건 무슨 말이야? 동서 보고 내가 동서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칭찬하면 처음부터 환대받는 며느리가 아니었단 말을 자주 했거든. 무슨 이유로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셨다는 말까진 안 했어서 대체 뭐 때문에 동서의 결혼 반대를 하셨던 걸까 의아했었는데. 남동생 존재를 쉬쉬하라고 하도 어머님이 당부하셔서, 남동생의 존재를 쉬쉬하라고 하도 어머님이 당부하셔서 재수씨가 당신에게도 여태까지 그런 말을 안 하고 산 모양이네. 아니, 어머님은 왜 그런 일을... 장애인 남동생 둔 게 죄도 아닌데 왜 그런 모질고 억지스러운 일을 동서에게... 전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당장 동서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 얼굴 기억하시죠? 알다 마다요. 년이 어멈 형님분 아니세요? 전 동서의 친정아버지에게 그간의 사정을 소상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 아실 겁니다. 네. 동서가 그때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는데 그때만 해도 동서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사돈 댁에서 하도 우리 아들 존재를 숨겨달라고 부탁하셔서 전 서글프고 속상하면서도 딸내미 살림 가르기 싫어 이 난리 때껏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간 속이 너무 많이 상하셨겠네요. 우리 아들내미가 자폐하라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지엄마가 병으로 죽고 그 후로 우리 아들이 안 보이던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매일같이 제 누나가 와서 아들을 돌봤지요. 그래서 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빠지고 우리 집에 왕래를 안 했던 거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엄마 세상 떠나고부터는 지 누나한테 유달리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동서는 친정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불안 증세를 보이는 남동생을 위해 매일 친정집에 와서 남동생을 돌봤다고 합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던 녀석이 지 누나가 매일 와서 시간을 보내주고 난 뒤로는 눈에 띄게 차분해져서 연희 엄마가 항상 오후쯤 우리 집에서 저녁까지 늦게 있다. 제 남동생이 잠드는 걸 보고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동서가 사고를 당하던 날 말입니다. 동서는 이른 저녁을 먹은 남동생이 잠자리에 들자 친정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남동생이 누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아빠, 누나 어딨어요? 누나! 누나! 연우야, 누나는 내일 또 연을 보러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빠하고 얌전히 자고. 싫어. 나 누나 지금 찾으러 나갈 거야. 누나 보고 싶단 말이야. 동서의 남동생은 비가 쏟아지는 밤길로 뛰쳐나갔고 친정아버지께 그 소식을 전화로 들은 동서는 다급하게 동생을 찾으러 다니다가 신호등도 없고 깜깜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날이요.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나 모릅니다. 제가 혼자 연우를 잘 돌보고 감당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 총각이 어머니 잃은 상실감을 누나에게 위로받았던 건데 사돈어른 잘못이 아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전 제 아들 시설은 못 보냅니다. 조금 더 잘 가르치고 다독이면 얼마든지 저와 살 수 있는 아이예요.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돈어른, 안 그래도 제 직업이 다행히 사회복지사예요. 제 선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릴 테니 우리 사돈 총각이 문제행동 없애고 일상생활 잘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봐요. 전 다음 날부터 제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돈 총각을 위한 솔루션 인단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아는 복지사 중에 자폐 스펙트럼 쪽 전문가가 있어요? 나 친한 후배가 관련 자격증도 있고 또 자폐 아들 가르치는 센터에서 일도 오래 한 애가 있어. 그 후배 저 좀 소개시켜 줄래요? 제 가족 중에 발달장애 청년이 있는데 누나랑 엄마를 최근에 잃어서 심리치료랑 일상 적응 훈련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선배가 소개해준 발달장애 전문가를 만나 저는 사돈 총각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달이 페이를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 제발 그 총각이 문제행동 완화하고 나이 드신 부친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겠어요? 얘기 들어보니 제가 꼭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페이는 됐어요. 그런 좋은 뜻에서 하시는 일인데 저도 그냥 돕고 싶네요. 업무의 연장선으로 처리해서 도와드릴 방안도 얼마든지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선에서 보답은 꼭 하게 해주세요. 선배가 소개해준 치료사 후배는 다행히 실력과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치료사와 매일 일상 적응 훈련을 하고 문제행동을 없애는 수업을 꾸준히 받게 된 사돈 청년이었죠. 그리고 동서가 매일 친정에 가서 남동생과 사돈어른을 돌봤듯이 제가 퇴근 후에 매일 동서네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회복지사로 경험이 많은 편이고 또 사돈 총각 같은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접해봤기에 사돈 총각과 친해지고 일상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연우 총각, 우리 오늘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먹어볼까? 에이, 신난다. 누나는 가면 컵라면도 사줬는데. 가는 길에 소리 안 지르고 얌전히 가고 신호등 잘 건너면 컵라면도 사줄 건데요. 진짜예요? 그럼요. 그럼 오늘 저녁은 편의점에서 콜? 사돈, 이렇게 매일 우리 집에 오는 거 괜찮으세요? 정우를 돌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 죄송해서. 동서가 하던 일 제가 하는 건데요, 뭐. 동서가요. 실은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참 많이 도와줬어요. 해서 저도 동서 대신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연희 엄만 빈자리를 이렇게 메꿔주실 분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너무 고마워하는 사돈어른이었습니다. 동서와 유달리 많이 닮은 사돈어른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아드리는 저의 마음도 울컥한 것이 사실이었죠. 동서의 남동생 사돈총각 연우군은 다행히 하루하루 문제행동이 줄고 엄마와 누나가 없는 일상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총각, 오늘도 누나랑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연우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 보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누나도 보고 싶습니다. 왜 아침에는 엄마고 저녁에는 누나가 보고 싶어요?
아침에 맨날 엄마가 연우 깨워줬습니다. 아침밥 먹으라고. 그럼 누나는 저녁마다 놀러와서 네, 저녁 되면 누나가 들어와서 연우한테 저녁 뭐 먹을까 물어봤습니다. 연우 총각, 내일 아침부턴 아버님한테 연우 총각 깨워달라 할까요? 아빠는 엉덩이 때리면서 깨워서 싫습니다. 엉덩이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깨워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누나가 보고 싶은 저녁이면 제가 연우 총각 보러 올게요. 퇴근하고 나서 바로 여기로 올 테니까 나하고 매일 저녁 먹어요. 나를 누나다 생각하는 거 어때요? 사돈 아줌마랑 누나랑 안 닮았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동서가 나보다 훨씬 미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연우 총각, 누나랑 나는 자매나 매한가지였어. 그러니까 나를 큰 누나로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 말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갑니다. 아줌마는 그래도 누나 할래요. 시간이 지나며 사돈 총각과 저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에 매번 사돈네 집에 들러 사돈 총각을 챙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먼저 떠난 동서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 없었어요. 사돈 총각은 치료사 선생님과 복지관의 도움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연우 총각, 커피 만드는 일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나중에 자격증 따서 취직할 거예요. 어디에 취직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예쁜 카페 있어요. 거기서 오후에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안 하고?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 싫습니다. 연우 총각 늦정꾸러기구나? 그래요, 그럼. 오후 아르바이트 알아봐서 일하면 되지. 사돈 총각은 바리스타 과정을 준비한 지 2년 만에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과 센터 등에서 오랜 기간 연습하고 숙련 과정을 거쳐서 동네 카페에 취직도 하게 되었어요. 연우 총각, 취직 축하해요. 내일 카페에 커피 마시러 놀러 가도 되죠? 네, 오세요. 공짜로 커피 드릴게요. 그건 안 돼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장님이 싫어할걸요? 커피값은 내고 먹을 거니까 사장님한테 괜히 그런 부탁하지 말아요. 알았죠? 네, 그럼 커피값은 4,500원입니다. 4,500원 가지고 오세요. 알았어요. 내일 꼭 4,500원 가지고 갈게. 사돈 총각이 카페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로는 퇴근길에 사돈 댁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후부터 카페가 마감하는 시간까지 일을 하는 사돈 총각이기 때문이죠. 대신 사돈 총각이 카페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 저녁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옵니다. 여보, 그렇게 계속 재수 씨네 집에 가는 거 안 힘들어?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동서가 하던 일이잖아. 그리고 여보, 나 우리 연년생 남매 낳고 직장 복귀해서 동동거릴 때 동서가 매일같이 우리 애들 집에 불러서 저녁 먹이고 씻겨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재수 씨가 애들 육아 많이 도와주셨지. 동서가 나 도와준 거에 비하면 난 아직 10분의 1도 못했어. 그거 갚으려면 난 아직 한참 남았는걸? 당신이 이래서 참 좋았어. 예전부터. 그게 무슨 말이야? 의리 있는 여자라서. 이렇게 의리가 찐한 여자라 당신이 좋았다고. 뭐라고? 뭐? 썩 듣기 나쁜 말은 아니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돈 총각은 눈에 띄게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문제 행동도 거의 사라지고 규칙적이고 재미난 일상을 하루하루 보내는 중이지요.
사돈 어른,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연우가 점심 먹고 나면 얼마나 신나게 카페로 출근하는지 몰라요. 커피 만들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연우 총각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죠 뭐. 연우가 말썽 안 피우고 저렇게 매일 아르바이트도 나가면서 저와 한 집에서 문제없이 살게 될 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사돈어른. 그런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니에요. 치료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연우 총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사 선생님도 감사하지만 사돈어른이 저녁마다 와서 연희 엄마가 하던 루틴을 우리 연우에게 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살아생전 동서가 제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었어서 저는 그냥 그거 갚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님. 다음 주면 동서의 3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돈 총각과 동서 딸 연희와 함께 동서의 추모원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연우 총각, 주말에 누나가 있는 추모원에 갈 건데 선물 뭐 가지고 갈까요? 연우가 잘 만드는 카페라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달달한 바닐라 라떼 만들어 갈까요? 동서가 그거 참 좋아했는데. 바닐라 라떼 연우가 잘 만듭니다. 우유 거품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닐라 시럽은 2펌프, 초콜릿 파우더 3번 뿌리면 됩니다. 취향도 딱 동서가 좋아하던 취향이네. 커피 만들어서 잘 포장해둬요. 추모원에 가지고 가게. 네, 그럼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우 총각 아르바이트 끝날 시간에 연희랑 카페로 갈게요. 우리 누나가 하얀 안개꽃도 좋아했습니다. 안개꽃다발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봐요. 사돈 총각과 동서의 딸 연희의 손을 잡고 추모원으로 올라가는 길. 동서에게 빨리 사돈 총각이 만든 바닐라 라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군요. 동서, 지금처럼 석양이 내려앉은 시간에 혼자 동생을 만나러 갔던 동서 심정.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많이 미안하기만 하네. 난 왜 동서의 그런 숨겨진 사연과 상처를 몰랐던 걸까? 뒤늦은 자책을 할 뿐이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돈 총각의 저녁밥 친구를 내가 계속 해줄 거야. 그러니 동생 걱정은 이제 좀 내려놓고, 그곳에선 삼시세끼 밥 차릴 걱정도 좀 내려놓고 편히 행복하게 지내.